네, 안녕하세요. 회계관의 김병호고요. 아까 스태프지부 지부장님께서 현장 사례들을 많이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이제 울분에 찬 간략한 말씀으로 가름하셔서 제가 이제 좀 더 그 부분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오늘 이 토론회를 준비하는 주최단위들이 이런 토론회를 할까? 라고 처음에 오늘 뛰었던 거는 굉장히 초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 시행 1개월 정도 됐을 때 전격 진단 비슷하게 토론회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일정들에 쫓겨서 준비를 못했지만 지금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걸 과연 하는 게 맞나?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저희가 보기에는 오히려 시기적절하다. 왜냐하면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도 전혀 바뀐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오늘의 자리를 마련하게 됐고요. 일단 제목 자체가 지금 약간 법에 한정된 내용처럼 되어 있긴 한데, 그리고 특히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비롯한 근로기준법상에 있는 유연한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방송 제작 현장이 바뀌고 있지 않은 모든 정부의 이유는 아닙니다만, 정확한 건 뭐냐면 유연근로시간제가 지금 이제 막 도입이 돼서 시행이 되려고 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적어도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은 명확하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제도상에 여러 가지 허점이 있고, 특히 방송 제작 현장에는 이 제도들이 대입되기가 상당히 부적절한 제도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고, 이거는 법적인 접근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장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여기 오늘 오신 여러 부처에서도 오셨고 하지만 이미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을 충분히 참고를 하셔서, 솔직히 68시간 체제로 가는 게 몇 개월 안 남았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서라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가다가는 제가 보기에는 52시간이 조기에 그러니까 52시간 단축으로 가는데 굉장히 험난한 여정이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최소한 문제점은 알고 그것들을 고쳐나가는 그 조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런 발제를 넣게 됐습니다. 저는 발제문 중심으로 좀 빠르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발제문 33페이지 보시면 일단은 2018년 3월 22일에 근기법 개정되면서 가장 조금 이 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게 이제 방송계였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기존에 이제 근기법상 그 특례 업종에서 방송이 제외되는 그런 이제 중요한 변화가 있었고요. 2018년 7월에 지금 여기 방금 증언해주신 희망노조 방송 스태프 지부가 출범을 하게 된 것도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특례에서 빠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 맞춰가지고 노조를 출범했던 이유가 큽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정법 이후에 이게 어떤 식으로 방송 제작 현장에 이제 대입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방송사들이 주로 대안으로 바라보고 있는 각종 법에 있는 유연근로시간제들이 어떤 건데 그게 대입되기에는 왜 부적절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지 33페이지고요. 33페이지 넘어가시면 특례가 적용됐을 때 방송업에서의 문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한정 연장 노동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근로기준법에서 하루 노동시간과 일주일의 노동시간, 그리고 일주일의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59조에서는 이러저러한 업종들은 공중의 편익 혹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거를 초과해서, 그러니까 물론 노사 서면 합의라는 요건이 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서면 합의 안 하고 그냥 시행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합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상 무한정 연장 노동이 가능했다라고 보는 것은 어쨌든 법상에는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으로 시킬 수 있다라고만 돼 있지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시킬 수 있다라는 어떤 최대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사실상 하루에 20시간 넘는 혹은
그 다음날을 넘기는 더 초장시간 노동들이 이루어져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 7월부터 특례업종에서 방송을 포함한 21개 업종이 제외가 되고, 그래서 이제는 노사가 사회답이 한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하고도 연장근로시간 지켜야 된다는 걸 바뀐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 장시간 노동 가능하게 했던 법적 장치가 제거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36페이지 보시면 거기에다가 이제 금기법상의 일주의 정의가 명확하게 정의가 되면서 52시간 체제로 넘어가게 됐는데, 다만 특례에서 제외된 방송업종을 포함한 21개 업종의 경우에는 급작스러운 변화 등에 의한 충격을 완화한다는 이유 등으로 최대 52시간이 시행되는 시점이 1년이 유예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2018년 7월 1일부터 원래는 300일 이상 사업장에 52시간 적용돼야 되지만 KBS, MBC, SBS를 포함한 지상파 3사 300일 이상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내년 6월 30일까지는 최대 68시간 이내, 현행 법의 체제를 그대로 적용받는 그런 노동시간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어쨌든 그래도 68시간 이내로만 묶으면 되는 거 아니냐. 예, 기존에 뭐 일주에 100시간씩 시키고요. 어떤 특정 드라마의 경우에는 방송값이 일부 제보된 드라마의 경우에 월에 500시간이 됐다. 이런 식의 제보는 더 이상 없어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건데, 이제 보시게 되면은 각사 노조에 제보된 실태도 그렇고요. 그다음 한빛센터도 마찬가지 제보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37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별로 달라진 게 없더라 라는 거죠. 기대가 컸기 때문에 훨씬 더 실망감이 컸던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 SBS의 로고에 보시게 되면 조합원 근무 현황 보시면 일주에 92시간 이렇게 근무한 사례들이 접수가 됐고, 그 밑에 이제 한빛센터에서 제보받은 거에 의하면 이게 7, 8월 정도에 제보받은 걸 텐데요. 20시간 언저리를 계속 노동을 시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뀐 게 없다라는 건데, 이게 과연 그러면 왜 이렇게 바뀌지 않고 계속 가고 있는지를 한번 본 거죠. 그랬을 때 38페이지 보시게 되면 크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듯이 구조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죠. 단순히 그냥 특례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제작관행의 문제랄지 아니면 방송산업의 어떤 구조랄지, 아니면 특히 이제 현장 스태프들의 경우에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비슷하게 고용관계가 얽혀있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노동자성을 여태까지 부정당해왔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법에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법 바뀐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어쨌든 사용자들이 굉장히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태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고수해왔던 제작관행들은 그대로 둔 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장 인력을 많이 충원하고 이런 것들이 참 어렵다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처벌만 피하고 보자는 손쉬운 대안들을 고려를 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유연근로시간제 등 법에 보장되어 있는 그런 제도들을 살펴보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이제 법 시행을 포함해둔 시점에서 당정청이 협의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처벌 자체를 6개월을 유예하겠다. 그러니까 법 시행이 딱 되는 순간부터 관리감독 해가지고 68시간 넘어가는 데들은 처벌하겠다가 아니고 일단 한번 보겠다, 어쨌든 충격파를 완화하겠다 등의 이유로 인해서 6개월 연장하게 됐고, 사실은 이 유예 발표가 난 다음부터 확실히 현장의 사용자들이 긴장감을 많이 떨어지는 게 맞고요. 68시간 체제 안에서 노사가 많은 논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계적으로 52시간을 이행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지연되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39페이지부터 보시면 방송계에서 지금 유연근로시간제라는 걸 굉장히 사용자들은 지금 바뀐 이제 그 법체제에서 유용한 제도로서 이제 보고 있고, 이미 도입을 한 지상파 방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좀 보시게 되면 유연근로시간제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 주당 법정근로시간하고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해서 어떻게 보면 변칙적으로 노동시간을 운영해도 된다라고 법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허용을 한 건데,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업무 특성하고 업무 효율성 등등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노동시간 결정 배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는
라고들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노동부에서 제작해서 배포한 유연근로시간 가이드상의 이 표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이러저러한 요건들을 지키게 되면은 특정한 시간대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아니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는 거고요. 40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기존에도 이 법은 계속 있었는데 왜 방송사들이 그럼 이렇게 유연한 근로시간제들을 전혀 쳐다보지도 않았냐. 왜냐하면 여태까지 방송사들이 이 법을 도입해서 시행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거를 왜 들여다보느냐? 왜냐하면 여태까지 특례 업종으로 지정돼 있었으니까 이 법이 굳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3개월 단위로 하게 되면은 현행법상에서는 주당 최대 시킬 수 있는 노동시간이 80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특례에서는 주당 100시간까지 시켰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굳이 노사 서면합의라는 이런 절차 등을 거쳐서 귀찮게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68시간 이내로 바뀌었으니까 이 제도를 쳐다보게 된 것이고요. 실제로 여기 40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SBS 노사가 2018년 8월에 68시간 합의문을 체결하면서 유연한 근로시간제를 각종 유연한 근로시간에 도입을 했습니다. 탄력적 선택적 재량을 다 도입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물론 이게 전면적이 아니라 원하는 부서에 한해서 비별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제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도입돼서 지금 시간표를 짜고 있고요. KBS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뭐 노사 간에 이제 조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그럼 과연 방송업종에 적합한 제도인가 이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보시면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 안에 보시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기 위한 요건들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51조 2항을 보시게 되면 서면 합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제도를 3개월 단위로 도입하자라고 노사가 약속을 한다면 원래 정해져 있는 일주간의 평균 그러니까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거를 평균 맞추기만 한다면 어떤 주에는 52시간까지 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특정한 날에는 12시간까지도 시킬 수 있다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되면은 40시간을 넘어가서 52까지 달하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더 문제는 뭐냐?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개별 근로자 동의를 받게 되면 50일에다가 추가로 주당 연장시간 한도 12시간 더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벌써 64시간이잖아요. 그런데 현행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방금 말씀드린 주당 연장근로한도 이런 거는 평일에 국한한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각각 8시간씩 근로가 가능하니까 이게 굉장히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88 더해서 16시간, 다 더하게 되면 80시간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짜리를 노사가 서면 합의하면 주당 최장 노동시간은 80시간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 제도를 시행을 하려면 우선적으로는 방금 이제 살펴본 것처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미리 확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 제도는 노동부의 그 유연근로시간 가이드에도 있지만 가장 적합한 업종이라고 한다면 가장 이제 많이 이제 제시된 예가 빙과류를 만드는 제조업이다 이런 식으로 7, 8월 같이 이제 성수기에는 공장을 많이 가동을 해야겠죠. 생산량이 많아져야 되니까. 그러면은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특정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그리고 공장을 덜 돌리는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그때는 하루에 4시간만 하고 이렇게 하면 가능하죠. 근데 과연 근로일별 법에서 정한 이 요건이라는 근로시간 확정이라는 게 방송 제작 현장에서 가능하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일단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드라마를 보시게 되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수시로 이미 정한 노동시간들이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것이고요. 속대본이 투입된다거나 아니면 주요 주연 배우들의 어떤 일정 때문에 전날에 아예 올스톱되는 경우들도 꽤 있고요, 여전히. 이런 어떤 상황들이 있는 상황에서 3개월치의 근로일별 시간표가 나올 수가 있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미 많은 시간표들을 접하고 있는데요. 시간표상의 근로일별 시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과연 지켜질 수 있냐. 제가 보기엔 굉장히 형식적으로 적혀지는 숫자일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 시간에 대해서 나중에 연장 근로를 했네 마네 이런 식의 어떤 또 다른 어떤 법률적인 논쟁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두 번째로 보시면 아까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노사 간의 서면함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A라는 드라마 제작할 때 그 프로젝트성으로 꾸려지는 그 팀에서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80명에서 100명이라고 한다면 스태프들이 속해 있는 소속사나 아니면은 뭐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분들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근로소득표를 선정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여기 지금 영화노조 위원장이 나와 계시고 영화노조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그건 법에서 정한 조건이고요. 그냥 그 프로젝트성으로 꾸려지는 그 팀에서 특정한 근로소득표를 세우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만들어 오셨던 걸로 아는데요. 만약에 방송제작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모범사례로 해서 하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유연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최근에 몬스터 유니언이라는 제작사에서 근로소득표를 현장에서 뽑았다는 소식을 접하기는 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안착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초기에는 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고요. 발제문에 없는데 제가 한 가지 추가하자면 지상파 방송사가 최초로 선별협약을 최근에 체결을 하면서 그 13조에 보게 되면은 노동시간이 아예 정해져 있는데 현장 스태프들의 하루 노동시간이 최대 12시간이 원칙이고 정말 불가피하게 촬영 연장할 경우에 한해서 15시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선별협약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개별 제작사들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 보면 대부분 노동시간이 하루에 최대 13시간 정도거든요. 근데 문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노사가 별도화해서 하게 됐을 때 하루의 노동시간 보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3시간, 15시간 넘어가는 가능성이 되게 높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의 노동시간 최대 12시간인데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12시간인데 거기에다가 연장근로등을 붙이게 되면 더 시킬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선별협약이나 아니면 제작 가이드라인하고도 상충되는 부분들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부는 그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상에 방송 제작 요쪽의 업종이 상당히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적합한 업종이다라고 아예 박스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재량근로시간제인데 물론 다른 제도들도 문제들이 많지만 현재 이제 현장에서 직접 도입하고 있는 제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재량근로시간제는 현장에서 제가 알기로 PD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던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말 그대로 재량근로제라는 게 업무 수행 방식을 노동자한테 맡긴다는 거지 이게 근무 시간을 재량껏 많이 해도 된다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법에서 정한 최대 68시간 이내로 어쨌든 노사가 서면으로 하면서 노동시간을 정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 실제로 제작 환경 그대로인데 만약에 A라는 시간으로 정하게 되면은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언론노조에서도 계속 이 부분을 원칙적으로는 재량근로는 반대다라고 해왔던 건데 일단 현장에는 조금씩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임금 보전인데 법에 어쨌든 이게 임금 수준이 저하가 된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한 이후에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을 두고는 있으나 그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는 열거하지 않고 있고 더 문제는 뭐냐면 보전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 조항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실효성 있는 그 보전 방안이 되기가 좀 어려운 거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은 방송 3사가 기존에 시간의 근무에 관련된 수당 협약들을 다 체결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의 근로 관련된 협약상 단가표를 보시게 되면은 법정 기준을 하회를 해도 한참 하회하는 사실상 법을 위반하는 수당표들을 이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장시간 노동을 굉장히 싼 값에 수당을 지급하면서 이제 용인해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통해서 더 수당이 줄어들게 된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5분 안에 끝내겠는데요. 사실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건 3번입니다. 지금 마침 고용노동부 모셨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 가이드를 쭉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18페이지를 보는 순간
표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2 플러스 12 플러스 16 해가지고 3개월이나 타협적 근로시간을 시행하면 80시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지금 주 52시간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국민법 개정 이후에 과로사회 탈출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 80시간까지 보장이 된다라고 이제 안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던 거고요. 지금 실제로 이제 제가 최근에 봤던 시간표 중에서는 시사교양 쪽이었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없는 거죠.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평균을 어떻게 맞춰야 되나, 왜 헷갈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당 40시간이라는 평균 지켜야 된다는 요건은 법에 있잖아요. 거기에 연장근로 12시간 붙일 수 있고, 더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은 68시간 체제에서는 토, 일요일날 18시간 또 붙일 수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버무려가지고서는 표를 짤 것인가 사실 현장에 솔직히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봤던 시간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주 최대 68시간을 맞추면 된다고 하니 주 최대 68시간을 맞추고 주 평균 40시간이 아니라 다 붙여가지고서는 계산을 하다 보니까 특정 주의 노동시간이 100시간이 넘는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럼 다 하나씩 현장에서 체크할 수 있느냐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붙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연장근로에 대해서 사실상은 법적으로는 개별근로자 동의를 받아가지고 시켜야 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이 지금 80시간에 꽂힌 거죠. 80시간 안에서 이거를 편성하려고 했을 때는 12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개별 동의 이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그 정도의 풀이 나에게는 있구나 라고 해서 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법 개정 취지랑은 역행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법 개정안에서 규칙 3조에 더 나아간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탄력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일단 사용자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거죠. 지금 법적으로는 2주 단위 또는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만 있는데, 어쨌든 좀 더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을 위해서 6개월 단위 혹은 1년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의 단위 기간을 넓혀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고,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일단은 부칙에 아예 고용노동부 장관 2022년 12월 말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의 단위 기간 확대 등 단위 기간 확대란 말이 아예 들어갔죠.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아예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 어떻게 되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표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표를 보시게 되면 지금 탄력적 근로시간을 3개월 단위로 끊었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용자가 주 최장 80시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평균 40시간 맞추고요. 그 다음에 휴일에 근로를 많이 시켜가지고서는 돌린다고 했을 때 보시게 되면 9주간 80시간을 시킨 다음에 11, 12주차에서는 노동을 거의 안 시키고 이런 식의 어떤 시스템까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럼 만약에 이거를 6개월 단위로 넓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장시간 노동시킬 수 있는 단위기간 자체가 확대가 되겠죠. 물론 이렇게까지 막 9주 동안 80시간 돌리고 이럴 현장이 없기는 하겠지만은 사실은 이게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문제인 거고, 이거를 더 넓혔을 때는 이 노동시간 단축법의 개정 취지는 어쨌든 노동시간을 일단 최소화함으로 인해서 일과 삶의 균형 맞추는 거는 기본적인 거고, 어떤 노동자의 신체 리듬이랄지 아니면 규칙적인 어떤 노동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한 건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불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그 현실화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과로사회 탈출된 방식은 노동 근절이라는 법 개정 취지랑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간다라는 우려들이 있다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이후에 이제 지부에서 여러 가지 제언을 해주실 것이지만 말씀을 드리면 6개월간 처벌유예가 되고 나서 사실은 지금 연말까지는 방송사들이 전혀 뭔가 개선을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다만 일부 제작사에서 이런 이제 노조가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고 압박을 하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씩 제작사별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와는 별도로 그냥 또 지상파 방송사들 이런 식으로 노사합의를 통해서 이런 어떤 제도들을 밀어붙인다고 한다면 분명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연말까지 방치할 거냐?
사실은 처벌 유예됐다고 해서 현장의 위법 사항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어떤 특수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감시 감독, 그다음에 관리 감독 혹은 처벌에 준하는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밖에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들이나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후 발제를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